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얼음 17가지. 아 그런가? 더 있을 수도 있죠. 위쪽에 가격도 자 봅시다. 아이고. 우선 여기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여기 이제 그 흑체 복사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쓸 때는 블랙보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흑체 복사 같은 경우는 화학뿐 아니고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워요. 배우고 그리고 지금 얘는 그 화학 시간에는 1학년 1학기 때는 안 나와요. 1학년 2학기 때 나와서 나중에 블랙보디 레디에이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리나 화학 시간, 물리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말고 아주 희한한 얘기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1학년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흑제복사 챕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빛은 고전적으로 파동인데 입자적 성격 역시 나타납니다. 자, 파동이다라는 말에서 그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회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회절 혹은 뭐 굴절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 파동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모습이죠. 회절이 된다거나 파동이 된다거나 하는 건 뉴턴 이전 시대부터도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게 파동들이 갖는 아주 재밌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왜 물결파 있고 막 파동 중첩하고 막 이런 실험들 물리 시간에 배워본 적 있죠? 배운 적 있죠? 여기 있죠? 그게 빛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회절도 되고 굴절도 되고 그다음에 뭐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뭐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이 빛은 그냥 파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그게 아니라 이 입자에도 무슨 성격? 아니 빛에도 무슨 성격? 입자적 성격이 나타나더라. 입자적 성격. 자, 입자적 성격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예를 들면은 운동량 보존 같은 거야. 알갱이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뭐 충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충돌한 다음에 항상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파동하면서 운동량 보존 이런 생각 해본 적 별로 없죠? 근데 놀랍게도 빛은 운동량 보존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빛은 파동적 성격, 입자적 성격 모두를 갖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입니까? 빛은 입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빛은 빛일 뿐인 거고 빛은 입자적인 성격도 나타나 파동적인 성격도 나타난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뭐다 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놓고 그 녀석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건
되게 희한한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사실은 형태가 있어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지만 인간의 언어는 무형이지만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죠. 때로는 의미 있을 때, 때로는 덧없을 때도 있죠, 사실은. 그 강력한 말이 사실은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말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아요? 이런 말 알아요? 이런 말 알죠? 자, 뭘 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예요? 내 엄마 아빠 얘기 한 적 있죠? 어? 아, 하트 됐어요? 내 엄마 아빠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 몇 명은 엄마 아빠 얘기, 소연아 내가 엄마 아빠 얘기해 준 거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낳아주신 나를 낳아주시는 이렇게 뭐냐면 고마우신 분, 그리고 엄마는 보통 엄마는 보통 남자 여자예요? 엄마는 여자고요. 아빠는 보통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를 낳아줬고 감사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그 엄마 아빠의 규정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냐면 이게 아빠고요. 이게 엄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지역의 그 과거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철학자들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규정해요. 이렇게가 뭐냐? 자, 이거는 뭐를 쪼갠 말이냐면 요거를 쪼갠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란 뜻이고요. 사람이란 뜻이고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끼란 뜻이에요. 도끼. 그럼 이게 무슨 거를 보여주고 있는 글자냐면 사람이 도끼를 들고 가는 장면을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도끼를 왜 들고 갈까요? 사람이 도끼를 들고 뭐 하려고? To make money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동아시아의 선조들과 학자들은 아빠를 어떻게 규정한다?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엄마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규정해요. 요거로 규정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요거 나중에 어떻게 글자로 바뀌냐면요. 나중에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글자는 알죠? 이 글자의 고어 형태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부끄러워 말고 다 배우세요. 찌찌요, 찌찌. 찌찌.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엄마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겠어요? 엄마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냐면 to feed children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 중요해 안 중요해? 밥을 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즉 이 두 개가 없으면 무엇이 성립할 수 없어요?
생명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to make money, to feed on.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잘 봐. 재밌는 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보세요. 이 자리에 이런 거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왜요? 아니 여러분 몸에 다 달려 있잖아요. 와, 쌤 저거 좀. 쌤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철학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걸 기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자리에 이거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거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아빠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이런 성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엄마는 이런 성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아빠 하면 꼭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엄마 하면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의 한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식의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3000년 전부터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선조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성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깨어있는 선조들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애석하게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느 날 아빠가 뭐 어떻게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얘들아 너네들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집에서 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만든 요리 중에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많아요. 뭐가 내 걸. 그래갖고 그냥 어느 날 아빠가 막 맛있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그때 그 순간 그 아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가 여자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 엄마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 이번에 주식 2배 올랐어. 어머 엄마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막 돈 벌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외식하자. 나가서 외식했어요. 그럼 그 순간 엄마가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돈 벌면 아빠 요리하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엄마나 아빠가 몸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안에 엄마 아빠 다 들어있고 아빠 안에 엄마 아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는 거지. 그거를 그 몸에 달려있는 성기의 구조로 엄마 아빠를 구분하는 건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그럼 잘 봐봐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 완전히 여전히 똑같아요? 뭐가 약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뭔가 미묘하게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르죠? 그런 게 말의 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기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말의 힘을 활용하는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빛을 그냥 파동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빛이 파동적 성격도 있고 입자적 성격도 있는 그냥 빛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때의 의미는 같아진다 달라진다?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은 빛일 뿐인데 그걸 인간이 파악하는 의미를 말을 바꿈으로 해서 그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인간은 어떤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겠어요? 어떤 식으로 계속? 조금 더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기 편하게, 그리고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되도록이면은 통일적이고 통일이 되고 일관되도록 말을 쓰도록 계속 말을 바꾸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건 내가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말은 끊임없이 개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빛을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준정이 대단한 거예요? 길러준정이 대단한 거예요? 예, 길러준정. 동아시아적 관점으로는 길러준정이 훨씬 고마운 거예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 오셔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자 내가 엄마라고 안 했어요.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차렸어요. 그 역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바로 효예요. 이걸 깨닫는 게 효예요. 알겠어요? 효.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효. 무슨 말 알겠죠? 왜? 이게 없으면 무엇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명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의 생명은 이게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다 갖는 성인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한 집안에 엄마, 아빠 씩 있는 것보다 엄마도 2명이고 아빠도 2명이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다 있어. 그렇죠.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애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 자, 그렇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빛에는 파동적 성격, 입자적 성격이 다 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물론 내가 이거를 말 한마디로 퉁쳤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수학적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무지한 수학적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수학적 과정은 지금은 스킵하고 결론적으로 이렇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럴 때 이 입자적 관점의 빛의 표현,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참고로 여러분 아까 내가 썼던 말 뭐 파장이라더니 진동수라거나 뭐 주기라거나 이런 거는 입자적 관점이에요, 파동적 관점이에요? 이건 파동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파동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파동적 관점으로 빛을 표현하던 거 말고 이제 입자적 성격도 있다고 했으니까 입자적 관점으로 빛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가장 첫 번째 알아둘 사실 광량자라는 표현입니다. 광량자. 자, 광량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톤이라고 합니다. 포톤.
자, 그러면 이제 포톤 빛의 전달, 빛 에너지의 출입. 자, 출입이니까 누군가는 빛 에너지를 받고 누군가는 빛 에너지를 내놓고 뭐 그런 상황이란 얘기야겠어요? 출입이니까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모든 걸 뜻하는 건데, 그 에너지의 출입에는 최소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빛 에너지의 출입에는 최소의 에너지 단위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왜 빛 에너지 출입에는 최소의 에너지 단위가 필요할까요? 정해진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딱 배수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릅니다. 알겠어요? 이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몰라요. 그거를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는 있지만 왜 전 우주가 그래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외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외우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실험 데이터는 있지만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사실을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 최소 단위를 광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소 단위를 광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량자보다 더 작은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스템에서. 알겠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도 이걸 표현해주는 아주 수학적 관계들이 있겠죠? 다 필요 없고 외우면 된다 이런 말. 알겠어요? 우선 외우세요. 이 사실을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 광량자의 최소 에너지 표현 Hν라고 표현합니다. Hν. Hν. 자, 이제 알아둘 거 플랑크 상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걔는 값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요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했죠? new라고 읽고요. 의미는 그 빛의 진동수.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진동수를 내가 아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아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요. 이런 관계 내가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빛의 빠르기, 빛의 역수치하면 시간의 역수죠. 그럼 이게 거리. 됐어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거니까 거리가 나오겠지. 알겠죠? 그래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진동수를 램다분의 c로 표현한 거예요. 빛이니까 빠르기 c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광량자 에너지 표현은 Hν 혹은 램다분의 hc라고 쓰는 겁니다. 이때 램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의 뭐라고 했죠? 파장이라고 했죠. 파장이라고 했죠. 이것을 그 이후에 누구과 연결을 짓냐면 PC 이걸로 연결을 짓습니다.
아, 이때 이 P 바로 누구냐? 저 광량자의 운동량입니다. 그게 뭐로 정의되느냐? 램다분의 H.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수식이 바로 E는 H뉴 램다분의 HC PC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싹 외우셔야 됩니다. 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요 업적은 누가 쌓은 거냐면 요거는 일석군께서 저거를 알아내셨습니다. 일석군이 누구실까? 일석군의 업적으로 저게 마지막 PC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일석군이 누구실까? 정답. 아인슈타인 씨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로 아인이 일입니다. 슈타인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뉘앙스로 짓자면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지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들 이름이 짱돌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짱돌입니다 해봐요. 짱돌입니다. 사람 이름을 짱돌로 이름을 지어. 그러면 이 되게 독특한 이름이야, 흔한 이름이야? 엄청나게 독특한 이름. 그러니까 독일어 이름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약간 좀 친구들이 따돌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며요. 아마 이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너무 웃기니까 그 뭐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아들 이름을 독특하게 지으려고 그래서 지으신 거지, 아니면 사실 여러분 돌멩이 하나에도 전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지으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저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저 아들이 뭐 전 인류의 길이 남을 물리학자가 되었으니 참 희한하긴 하네요. 네, 뭐 어쨌건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분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요게 요렇게 됐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된 더 이상 수학적인 원리는 나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나 물리 선생님한테 배우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여러분은 뭐를 외워야 되겠어요? 어쨌건 뭘 외워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요거를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달달달 암기해야 돼. 자, 한번 읊어볼게요. E는 H뉴 램다분의 HC PC 외워야 된다. 꼭 외워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 플랑크 상수는 요 정도 값인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혹여나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제시를 해주니까 그냥 그런 값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다. 그래서 요게 바로 빛을 입자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어떤 최종 결과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이 플랑크가 제시한 이 그 흑체 복사 이론은 나중에 1학년 2학기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창원과학고에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뭐 흑체 복사 바로 나왔었어요. 알겠어요? 나왔기 때문에 나와요. 그냥 설명하라 나와요. 그냥 막 수식 쓰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2학기 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조금만 우선 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81페이지 3입니다. 81페이지 3.
12페이지 3. 자, 재선은 어디 가지 말고요. 이제 잠깐 녹화 때문에 끊었다 갈게요. 재선 어디 가지 마세요.